추석 연휴에 친지들과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뭐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2027년 차기 대권 주자 부분입니다. 차기 누가 될 것이냐. 가장 핵심적으로 뭐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따끈따끈한 금방 발표가 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치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여론조사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지난 10일에서 12일 전국의 2,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44.5%, 한동훈 22%입니다. 지난주와 대비를 해서 이재명은 2.4%포인트 올랐고 한동훈은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다 같이 올랐는데 이재명이 2배 가까이 올랐고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 한동훈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좀 그동안 떨어졌고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30%대에서 40%대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행인 점은 한동훈이 더 내리지는 않고 한동훈이 조금 내렸었는데 더 내리지는 않고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과 함께. 그 다음에 조국은 6.3, 오세훈 4.7, 이준석 4.4, 원희룡 3.6, 홍준표 3.2, 김동연 2.9, 안철수 1.3 뭐 크게 의미 없는 수치들입니다. 오세훈이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70대 이상에서는 한동훈이 앞서는데 거의 전 세대에서 이재명이 앞서고 더 참 심각한 것은 영남 지역을 비롯해서 전 지역에서 이재명이 앞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와 부산에서도 이재명이 한동훈을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점이고 전당대회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이제 그동안 뒤집어져서 지금은 민주당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대가 위험할 정도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추세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가 위험하다. 국정 동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 지금 뭐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내렸다라기보다는 이재명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2배 차이인데 이게 더 벌어지면 한동훈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뭐 보수 우파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로 한동훈 이외에 오세훈 등이 거론이 될 수가 있는데 한동훈이 현재로서 만약 무너진다면 국민의힘 여권 전체에서도 좀 위험하다. 다른 대안이 뚜렷하게 있느냐라는 부분. 진보 쪽에서 이재명은 80%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이 55.8%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70% 정도 됐는데 이게 뭐 당정 갈등, 윤한 갈등 이러면서 좀 많이 빠져나가서 55.8%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모두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것은 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어차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걸 정면 돌파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완전히 몰아주기입니다. 그 다음 또 중도층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실망을 해서 이재명 쪽으로 가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입니다. 10월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지지율이 크게 출렁일 것입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지지율이 크게 출렁일 겁니다. 조국은 10월, 11월 구속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율입니다. 여론의 흐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윤 대통령 한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금 문의조 심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문의조 심판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지율이 높지가 않다. 오히려 내리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 등은 이 추석 연휴에도 국민들의 여론,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각종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가 곧 끝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여론을 업고 방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여론을 업고 문의조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게 현안으로 이렇게 떠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에서 또 가장 어려운 것이 기존의 지지층의 요구만 듣고 있을 것이냐, 충실할 것이냐, 아니면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냐, 이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기존 지지층을 지키는 것, 그게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상반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존의 지지층을 잘 지키는 것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참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힘듭니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어떤 것이냐? 문희조 심판을 위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외연 확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선거도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정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지는 당, 지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는 결국은 외면하게 됩니다. 정치에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 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이유는 이겨서 정권을 잡아서 또 국정 동력을 회복해서 정치를 잘해서 앞으로도 계속 반대편을 제압하면서 이기는 정치, 이기는 선거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거든요. 권력을 잡아서.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계속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기존의 공고한 지지층도 외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갖고 있는 속성이죠. 무서운 속성입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국민의힘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분명히 위기입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당정 갈등, 윤한 갈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풀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풀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풀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동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동훈의 스타일입니다. 한동훈의 리더십 스타일. 한동훈은 신속하고 명쾌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동훈이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신중해진 것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 당정관계, 이걸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책임감이죠. 그런데 신속하고 명쾌한 것은 한동훈의 생명입니다. 정치 리더십의 생명이었습니다. 지지율을 지탱하는 생명이었습니다. 한동훈도 지지율이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다시 신속하고 명쾌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소신을 지켜가는 부분 굉장히 완고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압력, 한동훈의 신중, 한동훈이 어느 정도 지금 양보를 하고 윤석열 정부와 당정관계를 이렇게 원만하게 가져가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의정 갈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풀 수 있는 길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동훈 당정 갈등에서 당이 더 굽혀서 정을 따라가는, 대통령실을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 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어렵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 달, 두 달입니다. 지지율이 천지개벽을 할 것입니다. 문희조 심판으로. 특히 이재명에 대한 사법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나서야 합니다. 그만큼 한동훈이 그동안 신중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의정 갈등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여당 대표가 제안을 하는 중재안이 정부에 의해서 정면으로 거부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정부가 그 한동훈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그것보다 오히려 더한 것도 받아들이는 이런 지금 터무니없는 실수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당정 갈등 분명히 있습니다. 한동훈이 하는 것은 무조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한동훈이 여기에서 더 참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치고 나가야 합니다. 더 참을 공간이 없습니다. 더 참으면 지지율은 더 떨어집니다. 문제를 풀지도 못합니다. 더 치고 나가는 방법은 국회에서 국회의 힘으로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 왜 하기 싫으냐 하면 국회의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이 국회 권력으로 국회에서 난동질을 벌이면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죠. 그래서 국회의 힘을 동원하기 싫지만 지금 정부를 일정 부분 제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힘을 동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딜레마죠. 그래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하기 싫지만 이재명과 민주당과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도 일정 부분, 민주당에게도 일정 부분 주도권을 약간 양보하더라도 한동훈이 여전히 주도권을 줄 수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까지는 추석 연휴를 잘 대응하라 정도였습니다. 좀 더 강도 높은 합의를 해서 정부에게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의정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수위 높게 풀어야 지지율도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결국은 한 대표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안을 풀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민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에 28개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공격, 탄핵 공격 저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은 선을 긋더라도 저 특검 공격 지금 두 가지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에서 엄정하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방 부분과 주가 의혹 부분입니다. 엄정하게 판단을 내려서 기소를 할 게 있다면 기소를 한다면 특검 이야기는 더 나올 게 없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은 상당히 최상병 특검에도 김건희 여사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을 놓고 이제 다른 특검, 탄핵 이런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국회를 그래도 이재명은 뭐 국회를 완전히 정상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뭐 국회를 동원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화한다라는 게 된다면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제3자 추천으로 협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대통령실과 관계를 좋게 하고 이재명과 민주당 저 국회 난동지를 제압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일정 부분 양보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이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풀어가야 한다. 그래서 정부를 좀 이렇게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 좋게 이야기하면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 앞으로 두 달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게 될 것입니다. 그 지지율을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이 받아 안아야 합니다. 두 달 안에 뒤집어야 합니다. 이 지지율을.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는 상당히 변화에 둔감합니다. 변하지 않겠다. 변화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동훈이 참아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치고 나가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지율도 오르고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결국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앞으로 두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동훈이 아닌 대안이 있느냐? 자, 경기도 오산에서 이 5선 국회의원을 했던 안민석,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지 못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민석이가 지금 명지대 교수가 됐다고, 그것도 석자 교수가 됐다고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는 이 명지대가 이 안민석 같은 사람을 석자 교수로 내세우다니 명지대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민석이 명지대에서 뭘 지원해 주든지 그거부터 살펴봐라 이렇게 하든지, 명지대 학생들이 뭘 배우겠는가. 안민석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 수조부터 많게는 300조까지 최서울시 쪽으로 흘러갔다는 의혹, 이걸 제기해놓고 해외 유럽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왔던 사실들, 나중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민석은 그뿐만 아니라 윤지호 장자연 사건의 관련자다, 윤지호가 장자연 사건을 다 봤다 하는 식으로 국회에 데려와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고 후원회도 열고 또 책을 판매해가지고 그 책 사인회도 열고 공영방송 여러 곳에 동시적으로 쫙 출연시켜가지고 이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 KBS, MBC, SBS 할 것 없이 생방송으로 윤지호가 나와가지고 10분, 8분, 7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방송국에 하나 출연하면 다른 방송사들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인물을 출연시키지 않는데, 그런데 시차를 두고 쫙 출연시켰다는 점에서 이것 또한 얼마나 방송 전체가 장악됐다는 걸 문재인 때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놓고 지금 가짜 뉴스 선전선동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하는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런 자가 지금 명지대학교, 그것도 석자 교수가 됐다고 하니까 도대체 명지대학교는 어떤 학교냐, 이 명지대학교가 안민석으로부터 무슨 또 지원을 받았나, 이렇게 하면서 비판의 글들이 쏟아졌고 빨리 안민석을 몰아내라 하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국회에 배지를 달고 빠져나가면 밖에 나가서 또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는 진짜 안팎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는 듯합니다. 그러니 국회에 있다가도 나가면은 또 산하단체 또 이 국가기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게 회장, 감사, 대표 이런 걸 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안민석처럼 이렇게 교수직을 그것도 석자 교수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안민석은 오늘 자신의 SNS에 지난 6개월 푹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학기부터 명지대 석자 교수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안민석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뒤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중앙대 교수로 재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민석이라는 자가 제가 국회에서 한 행동을 보면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는 데서 그리고 정치 상황에서 그때서 어떤 처신을 하는 거 보면 이런 자들의 신성과 능력과 그리고 태도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대체 학생들이 뭘 배우겠는가는 겁니다. 뭘 배우겠는가. 그러니 지금 명지대학교도 그야말로 입법 권력이 있는 민주당에 굴복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때문에 SNS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안민석을 교수로 임명한 명지대를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명지대학교에 무슨 지원을 했는지 알아봐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은 안민석에 대해서 총선에서 공천을 배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를 영입해서 오산에 전략 공천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차지호라는 인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교수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차지호 의원이 카이스트 묵물 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직에서 사직하지 않고 휴직 상태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폴리패스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앞으로 국회의원 되려고 하면은 교수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차지호는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직 기간은 2024년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 이건 22대 국회의원 임기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차지호는 휴직을 하지 않고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국회법에 따르면은 고등교육법에 따르면은 교원, 총장이나 학장, 교수는 의원 당선 시 사직해야 됩니다. 또 정부 출연기관의 공공기관 임직원도 사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이스트는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관할에서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카이스트는 원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2023년에는 인재 육성 등등 분야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인 차 의원은 폴리패스 방지법을 피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꼼수 중에 꼼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취지가 그러니까 원래 교수하던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지고 또 마치고 교수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 그 취지가 바로 교수 자체가 국회에 들어오는 걸 안 되니까 교수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그런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민전 교수, 안상훈 교수. 안상훈은 서울대학교, 김민전은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한지아도 얼지대 교수였습니다. 국회 개원 전에 휴직이 아닌 사직을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산에 출마한 이게 안민석은 많은 의정활동 기간에 욕을 먹고 있다가 그것도 학생회에 들어가서 지금 교편을 잡고 있다. 이러니 지금 국회의원들, 우리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정말 이 국회의원이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공공의 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전 활동을 할 때는 국민 전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피해를 주더니 또 마치고 난 뒤에 학교에 가지고 학생들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차 교수, 차지호 교수는 지난달에 카이스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교수직을 유지 중인 차지호 의원이 본인이 속한 카이스트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이해 충돌이 다른 비판입니다. 개정안에는 카이스트 이외의 단체나 법인 등이 카이스트의 영문 명칭 KAIST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위반 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트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 봐주고 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 의원은 카이스트 측과 법률 검토를 거쳐서 사직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카이스트 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국내 교육기관의 미래전략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차지호는 카이스트 교수 시절인 2022년도에 이재명의 대선 후보 등록 대리인을 맡았고 방송 찬조 연설을 하면서